함께 있을 때 유독 나다워지는 친구가 있죠. 남들한테는 내보이지 못했던 마음도 선뜻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평소에는 강한 척, 어른인 척 살아가지만 둘이 모이면 영락없는 어린애가 돼서 깔깔 웃게 되는 그런 친구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친구지만 강한 척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견뎌내기도 버거운 그런 날들엔 차마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괜찮은 척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척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외면하고 싶었던 진짜 나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래도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적처럼 품고 가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질 때 꺼내보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고 더 해볼만 하겠다는 묘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조금 멋쩍더라도 오늘은 야, 고맙다 하고 문자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I'm 23 난 수수께끼 목에 맞춰봐요. I'm 23 틀리지 말기 난 몹시 예민해요. 맞춰봐. 한 달 있음을 좀 아가씨 태가 나네. 따끈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 얄미운 숨을 아직 한참 멀었다. yeah. 널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었어 싫은데 쉬고 싶어요.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돈은 많이 벌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가는 고민 척 가는 겨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생각해보니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엉망으로 굴어도 사람들은 내게 매일 친절해. 인사하는 저 여자 목종이를 들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 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아니 웃기 있는 여자가 될래요. 정했어요. 난 죽은 듯이 살래요. 아니야 다 씹어볼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고민 척 여 아니면 영원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생각해보니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아주 살짝만 얄밉게 해도 돼요.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도 돼요.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우인 척 고민 척 여 아니면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생각해보니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서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오랫동안 못 봤던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친구한테 많은 제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나다워지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요즘 한동안 힘들었다 보니까 차마 그 친구를 만나자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강한 척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은 무시하고 조금은 모른 척 하면서 일부러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일부러 강한 척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나를 너무 잘하는 그 친구를 만나버리면 너무너무 나다워질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애써 쌓아왔던 그 강한 척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만나자 만나자 얘기만 하고 약속 잡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도 바뀌었겠다. 이제 나도 좀 다시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용기 내서 그 친구가 만나자라고 하는 말에 그래 하고 네, 맞장구를 쳤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제 초라한 모습을 친구가 알아보고 걱정할까봐 그리고 반대로 친구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저도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친구도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대화가 아닌데 하고 뭔가 어색함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만큼은 조금 즐거운 얘기만 모른 척 즐거운 얘기만 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를 나답게 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괜찮은 척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나를 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후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고 겁냈던 것보다 무너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응어리가 좀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또 저는 얼마 전에 집에 커피 머신이 생겼는데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본가에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커피 머신을 들이게 됐는데 그러면 원래 저희 집에서 쓰던 그 커피 머신이 남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져가서 너 써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커피 머신이 생겨서 좀 요 며칠간 그 커피 머신을 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그런 맛에 들렸는데 아니 이게 분명히 집에서 멀쩡히 잘 작동하던 커피 머신인데 공간을 옮겨서 심술이 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멀쩡히 잘 쓰던 게 제 집으로 옮겨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라서 석회수로 커피를 내리다 보면 석회질이 껴서 중간중간 그 석회질을 뭐라고 해야 되지? 분해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주기가 꽤 길어서 집에 본가에 놔둔 동안에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집으로 커피 머신을 옮겨오자마자 갑자기 그 알림이 뜬 거예요. 석회질 제거해라. 근데 저는
그 본가에서 지내지 않으니까 그 작업을 제 손으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설명서를 꺼내서 막 뒤지면서 그 작업을 하고 막 안 되고 그래도 도전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물이 안 나오고 분명히 물통이 잘 꽂혀 있는데 물통이 꽂혀 있지 않으니까 꽂히라는 알림이 뜨고 막 이러는데 아 진짜 그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겠다고 아주 고생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잘 달래서 했더니 이제는 또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그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서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그런 맛을 들였어요. 원래 제가 방에 그렇게 얌전히 앉아서 뭘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진짜 방이 좁기도 하고 뭔가 방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또 괜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나가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 잘 안 붙어 있었는데 집에 커피 머신이 생기고 몇 번 이렇게 내려 마시다 보니까 온 방 안에 커피 향이 정말 향긋하게 나고요.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노트북 펼치고 아니면 일기장 펼치고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 왠지 내 방이 카페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방에 그렇게 붙어 있는 성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머신 하나 생겼다고 방에서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사소한 변화로 무언가가 좋아지기도 하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일상이 지루하거나 뭔가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싶으면 작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은 나인데요. 우리는 내내 나로 살아오지만 정작 이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 기회로 한번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로 가져와 봤고요. 이 주제와 관련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하긴 그래도 여전히 거리는 음악은 좋더라. 핫핑크보다 진한 보라색을 더 좋아해. 또 뭐더라, 단추 있는 파자마, 립스틱 좀 지고 좀 장난들 I like it. I'm 25, 날 좋아하는 거 알아. Oh, I got this. I'm truly fine.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긴 머리보다 반드시 자른 단발이 좋아.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쁘더라. 왜 그럴까, 조금 촌스러운 걸 좋아해. 그림보다
서러웠고 춤만 듣던 저부지에 겨우 20곡에 넘어 기쁨도 잠시 어머 아프니까 웬 청춘이를 지은 아홉반은 말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모르는데 너보다 5살밖에 안 먹었는데 20위 서른 아래 고맘때 right 때 애도 어른도 안해 나이 때 그저 나이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폈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 일기 잠들었던 시간을 I like it I'm 25 날 좋아하는 거 알아 Oh I got this I'm truly fine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난 칼날이만 I like it I'm 25 날 미워하는 거 알아 Oh I got this I'm truly found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네,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노래가 나라는 우리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 노래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긴 머리보다 짧은 단발로 자른 게 좋고 보라색이 좋고 그림보다 팔레트가 좋고 또 가끔은 촌스러운 게 좋기도 하고 이런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나온 결론들을 이 노래에 아이유 씨는 다 담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는요, 각 나이별로 그 나이대에 자신이 해왔던 생각, 가장 그 나이대다운 그런 생각을 묶어서 노래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23이었고요. 23살의 아이유 씨는 23이라는 노래를 발매했는데 다 큰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요. 덜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3살의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다 싶다가도 다 큰 것 같다 싶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살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때 이 노래를 듣고 많이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25살 때는 팔레트, 지금 우리가 듣고 온 이 팔레트라는 노래를 냈고요. 이 노래에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25살의 아이유 씨는 23살에 내가 다 컸는지 덜 자랐는지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갑자기 뒤집고 싶어지고 이런 변덕을 조금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조금씩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인데 28살의 아이유 씨는 에잇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이 노래에는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29살 때는 라일락이라는 노래를 냈고요. 안녕 꽃잎 같은 안녕 하얀 우리 봄날의 클라이맥스 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게 봄날의 클라이맥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직 저는 28과 29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대별로 노래를 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사실 그 나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는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를 살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쨌는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이유 씨는 이 각 나이대별로 자기가 느끼는 생각을 이렇게 노래로 내므로써 본인도 돌아보고 또 수많은 그 나이대를 지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고 아니면 그 나이를 지난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그리고 그 능력이 굉장히 사려 깊고 또 대단하다. 그리고 그 객관화할 수 있는 인지 능력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 나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뜻이고요. 철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이 세계와 구별된 인식과 행위의 주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며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에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 와, 너무 어렵죠? 세상을 쉽게 한번 제가 나름 해석을 좀 해보면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변해도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세상과 작용하고 또 그걸 보고 반응하고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생각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 설명을 풀어서 해도 어렵네요. 그럼 조금 앞으로는 쉬운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키샤콜의 러브입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fine enough, and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wild enough. But I won't waste my time trying to figure out why you playing games. What's this all about? And I can't believe you hurting me. I met your girl, what a difference. What you see in her, you ain't seen in me. But I guess it was all just make believe. Oh, love, never knew what I was missing, but I knew once we start kissing, I found
키샤콜의 러브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이게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두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워하고 뭐 되게 탐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난 나로 태어났으니까 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단순하게 살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비교적 최근에 깨달았는데 아, 나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바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가 나를 탐구해야 하는 그거는 성격적인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나 탐구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였는데 내가 나임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내가 나인 게 싫었던 적은 있지만 나 아닌 누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나라고 믿었던 게 사실 내가 아니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고 이 과정이 20살 중반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26이다. 진짜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탐구하는 게 사춘기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20춘기인지 진짜 매년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는데 조금 확신을 가질 때쯤 무언가 돌이 날라와서 그걸 모든 걸 와장창 부숴버리고 다시 조각조각 붙여서 나라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또 누군가의 주먹질로 다 깨져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과정은 정말 끝이 없구나. 이건 평생 숙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했던 또 다른 생각이 산다는 건 시험지에 수많은 오답을 쓰고 지우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뭔가 답을 내놓고 지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답을 찾아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 하고 썼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오답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러면 그걸 또 벅벅 지우고 다시 새로운 답을 써내려 가고 이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깨달은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자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효능감은 뭐 자아나 자기 존중감, 자존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 감각이에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 그 해낸 내 자신이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걸 꾸준히 느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이런 게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이제 내가 쓸모있다라는 감각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다닐 때, 그 아나운서 학원을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복권, 오늘 갑자기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그래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이 갑자기 생기면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같이 수업 듣는 언니가 물어봤는데,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놀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 돈으로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즐겁겠죠, 물론.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근데 저는 그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돈 가지고 아나운서 준비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두 그렇게 맞아 맞아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겠더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모두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사람이라서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느껴야만 행복한 건 또 아니라는 걸 친구들 또 다른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자기 효능감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냥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페르소나가 정말 여러 개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되게 한결같고 또 단순한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페르소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껍데기가 한 30겹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가 상대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를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그걸 공격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들키면 쟤는 당연히 나도 좋아할 테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조금은 마음의 벽을 세우고 다가가는 편입니다. 근데 또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조금씩 이렇게 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내 태도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되게 달라져요. 이게 30겹이 하나씩 가장 바깥에 있는 겹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겹을 넘나들면서 뭐 좀 깊이 들어왔던 것 같다가도 아닌데 싶으면 다시 복귀하고 다시 뭐 껍데기 밖으로 튕겨내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성격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거울이다.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상냥하고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무례하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례한 사람한테 나도 꽤나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왜냐면 저를 다들 무슨 순두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무리 이 상황과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즐겁고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가 나한테 무례해지면 그거를 웃어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성인 돼서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사실 어렸을 때의 정을 생각하면 굳이 뭐 안 해줘야만 하고 뭐 해줄 수 없는 그런 부탁은 아니었어서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조금 귀찮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역량을 보고 그 친구가 부탁을 한 거니까 친구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몇 번 부탁을 들어줬는데 점점 그 부탁의 정도가 좀 강해지더니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충분히 내가 이 정도를 해줬으면 요만큼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저를 무슨 GPT 다루듯이 입력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AI 도구를 다루듯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분야도 아닌 너 분야를 위해서 잘 모르는 걸 이렇게 공부해서 너한테 도와주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너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면 좀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 분야와 관련된 너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지 이렇게 계속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또 금방 수긍하고 아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하고 더 이상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더 어렸을 때였다면 점점 무리해지는 그 부탁을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쓰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요.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해서 거절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은 와 너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애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순두부 같은 친구지만 저에게 무례한 또 다른 사람한테는 강단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제가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페르소나 중에 어떤 게 진짜 날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답다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진짜 목소리를 알고 싶으면 나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 어떤가요? 이게 진짜 내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나 어떤가요? 사실 그 되게 상황에 따라서 말투나 목소리, 높낮이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는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목소리로 조금 더 밝고 신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좀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조금 더 이제 낮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진짜 나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말이 나라고 말하는 거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와 신기하다. 이게 진짜 내 목소리인가? 나.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고 이야기 해보면서 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다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가끔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또 유독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친한 동생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낡고 지치고 그래서 덜 진심인 척하고 자꾸 쿨한 척만 하고 싶어지는 세상에서
행복한 거, 노력하는 게 다 티나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편해진다. 아, 정말 이게 나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가 아등바등 애쓰고 있다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안 들키고 싶잖아요. 나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가진 게 많고 그냥 척척 순조롭게 인생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보통.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데. 그냥 탄탄대로만 걷는 사람이고 싶고 자랑할 만한 것들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내 잘난 모습만 꾸며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공유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초라한 것도 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나고 가끔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난데 아등바등 애쓰고 잘 안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도 난데 그런 걸 다 모른 척하고 빛나는 모습만 자랑해서 좋을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 조금 내가 좋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좀 스스럼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알아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겁내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제가 이룬 성장, 정말 가장 큰 성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저는 되게 나답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교생 선생님이 이제 한 달 있다 가시면 그날 막 엉엉 울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학년 바뀌는 거면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반으로 묶여서 매일매일 같이 수업 듣고 밥 먹고 이럴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만큼 학년이 바뀌어도 그 친구들 얼굴은 볼 수 있겠지만 지금만큼 친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막 와락 울음이 나기도 하고, 뭐 또 진짜 선생님들 엄청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별명이 쌤덕후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도덕 과목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교하는데 출근하시는 선생님을 마주치면 막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안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꼭 이제 집단에서 한 명씩은 안 이꼽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쟤 왜 저렇게 나대지? 왜 저렇게 오버하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컨셉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본 적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의기소침하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정말 척인가? 뭔가 되게 나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뭐 크게 노력해서 나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이 나다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성격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너 그거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연기하고 척해봤자 다 들통난다 막 이렇게 분명히 저건 위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제가 가진 성격을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는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성격을 잃었다면, 제가 포기했다면, 나답게 사는 걸 포기했다면 지금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운 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나답게 잘
나를 지키기만 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나답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조금 나한테 모질더라도 그래서 내가 가진 나다움을 조금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모습대로 행동하고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답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도 지금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수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답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전보다 많이 행복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거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부에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2부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한 인물의 생애에 걸친 과정을 담은 작품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타르타는 브라만의 아들인데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청년으로 모두가 그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그 자신은 진짜 깨달음에 대한 갈망에 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시타르타는 이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나를 깨닫기 위해서 걸어나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고행자인 사마나들을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소문이 난 붓다 고타마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음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어야만 한다는 걸 깨닫고 붓다의 제자가 되기로 한 친구를 떠나서 혼자만의 길을 떠납니다. 일평생 수행만을 해오던, 단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오던 시타르타는 도성에 갔다가 카말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서 속세와 향락에 빠져서 또 오랜 세월을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활에 혐오감을 느끼고 자신이 속세에서 읽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시타르타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은 강인데요. 그곳에서 시타르타는 뱃사공인 바수데바를 만납니다. 바수데바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에서 강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고통과 공포는 시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은 동시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시타르타가 떠났을 때 붓다의 제자로 들어가기로 결정해서 헤어지게 된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이미 그 자체 안에 자비를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자기 안에 노인을, 모든 젖먹이는 죽음을,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지니고 있네. 이렇게 마침내 시타르타는 삶의 번뇌를 벗어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카말라와 이제 속세의 생활을 하다가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 시타르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스스로 맛보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결국에 불교에서는 속세의 것을 모두 속세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타르타는 결국 속세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결국에는 가르침대로 행하게 된 거지만 속세에 직접 몸을 담가봤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걸 직접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걸 스스로 맛보는 게 좋은 일이다 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뱃사공 바수데바가 시타르타에게 해준 말인데요. 나는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넘기고 싶어하고 당신 스스로 곧 웃어넘기게 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괴로워 보이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고통에 시달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대사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누가 내 말투가 재수없대 잘난 척만 한데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해 우리 모두 다 나야 Either way I'm good 전부 좋다고 누가 말고 틀린 게 아닌걸 모두 다르게 살아
같은 친구인데 어리광이 심하대. 털털한 줄 알았던 저 아이는 마음이 너무 약한걸. 제 아이라서 그래 넌 이라서 그래